대표님이 삼성 언팩 행사 끝나고 나서 갑자기 엄청 인심 쓰듯이 새로 나온 폴더블 폰 중에 딱 한 개만 사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릇이 참 크죠. 저는 왜 대표님이 한 개만 사준다고 했을 때 요 갤럭시 Z 폴드 3는 고르지 않고 바로 Z 플립 3를 고른 것일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디에디터 에디터 H입니다. 오늘은 종이 유튜버의 오명을 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에게 선택받지 못한 갤럭시 Z 폴드 3를 가지고 왔는데요. 권 PD가 오늘 갤럭시 투고로 빌려다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는 왜 갤럭시 Z 폴드 3는 구입하지 않았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 이렇게 들었을 때 정말 너무 무겁습니다. 신제품은 전작보다 그래도 11g 정도 가벼워진 상태인데요. 여전히 처음 손에 쥐었을 때 271g의 무게가 손목에 주는 뻐근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226g이나 되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쓰기 때문에 이미 무거운 폰에 익숙한 상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50g 정도의 차이가 막상 손으로 쥐어보니까 꽤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열고 닫는 느낌이 전작보다 더 뻑뻑해졌다는 평이 많아서 저도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조금 더 뻑뻑해지기는 했어요. 근데 전작이랑 비교를 했을 때 사용할 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살짝 안 열리려고 하는 느낌? 안에 중요한 걸 숨겨놔가지고 열리기가 싫은 거야. 그리고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 이게 한 손으로는 절대 안 열리더라고요. 이건 익숙해져도 힘든 게 맞죠? 폴드 제품에 대한 그 심리적인 허들이 굉장히 높은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정말 수백 번씩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인데 이걸 매번 양손으로 이렇게 열어야만 큰 화면을 볼 수 있다면 저는 사용할 때 좀 피로감이 상당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여러분, 갤럭시 Z 폴드 3에는 바깥쪽에도 무려 6.2인치나 되는 커다란 커버 스크린이 달려있죠. 이 커버 스크린에서도 모든 스마트폰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화면이 특별히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상태에서 카톡도 하고 전화도 받고 대부분의 사용이 다 가능합니다. 커버 스크린 자체의 화면 크기는 전작이랑 거의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120Hz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게 됐다는 게 큰 차이겠네요.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있네요, 이 애니메이션이. 자, 주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 주름은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냥 전작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리뷰를 하면서 폴더블 폰을 여러 번 써보고 주변에 에디터 B를 비롯해서 폴더블 폰 실사용자분들이 많은데 다들 하는 말이 쓰다 보면 생각보다 주름은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주름이 여러분 제일 거슬릴 때가 언제냐면 처음 샀을 때예요.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처음 사왔을 때. 진짜 그렇다니까?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걸 한번 살펴볼까요? 솔직히 저는 이번에 폴드 신제품에서는 궁금한 게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UDC라고 부르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기능인데요. 카메라 부분에 일종의 투명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기술입니다.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들은 거의 베젤 없이 스마트폰 전면을 디스플레이로 꽉 채우는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는데 전면에 탑재되는 이 카메라 부분은 디스플레이를 깔 수가 없다 보니까 아이폰의 노치 디스플레이라든가 갤럭시에도 적용됐던 카메라 펀치홀 같은 그런 사태가 생기잖아요. 디스플레이의 몰입도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한 건데요. 삼성전자가 처음 선보인 기술은 아니고 중국 제조사의 제품에서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적용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삼성이 했으니까 조금 더 잘하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이 갤럭시 폴드라는 제품의 가장 큰 매력이 대화면인 만큼 이 UDC 기술이 이전 세대의 제품이랑 갤럭시 Z 폴드 3를 구분짓는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딱 보니까 아쉽게도 제가 기대한 것만큼 감쪽 같진 않더라고요. 처음에 제품 받아가지고 화면 딱 열어보자마자 거슬리는데? 이 말부터 바로 나왔어. 특히 이렇게 흰 화면이 틀어져 있을 때 이 부분에 보이시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픽셀이 이렇게 점 찍어놓은 것처럼 너무 거슬리고 정면에서 보면 약간 난 눈이 아프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안 보려고 해도 자꾸 눈이 가고 너무 거슬려. 미묘하게 카메라 홀이 기존보다 더 숨겨진 거는 맞는데요. 화면이 어두울 때는 조금 더 효과적이고요. 분명히 구멍 난 데 없이 전체 화면에 영상이 플레이되고 있을 때도 묘하게 이쪽 구멍에 화면이 깨지고 픽셀이 도드라져 보이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지 잠깐 전문가분에게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에디터 에디터 H예요. 안녕하세요. 컬러 스케일의 블루입니다. 네, 제가 전문가분께 여쭤볼 게 있어서 잠깐 전화를 드렸는데 네네. 네, 제가 지금 갤럭시 Z 폴드 3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라고 하는 부분에 픽셀이 너무 도드라져 보이고 저는 좀 거슬리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보이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라는 게 카메라를 디스플레이 뒤로 숨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원래 이제 디스플레이는 불투명해가지고
돼가지고 빛이 통과를 못해요. 근데 이제 흔히 투명 올레드라고 하죠. 뭐 그런 방식으로 그 부분만 만들어가지고 이제 빛을 통과를 시키는데,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접히는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베이스 기판을 유리를 쓸 수가 없어요. 유리는 투명한데. 네. 그래서 그쪽 기판이 폴리이미드라고 불투명한 재질이에요. 어쨌든 한 노란색인데다가, 그래서 거기 구멍을 잘 보시면 약간 노란빛이 도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네. 약간 기술적 난제죠. 거기를 통해서 빛이 통과해야 어쨌든 뒤에 카메라에 도달을 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빛을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그쪽에 픽셀 밀도를 절반으로 낮췄어요. 우리 옛날에 PPI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거 있잖아요. 네. 뭐 애플 레티나 디스플레이에서 PPI를 2배로 늘려서 이제 훨씬 더 깔끔한 화면을 보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PPI가 2배가 줄어든 거예요. 옛날에 약간 도트 보이는 그런 디스플레이 같은 형태가 된 데다가 이제 거기가 다른 부분이랑 디스플레이 패턴이 달라요. 픽셀 배열 자체가. 네. 그 부분이 조금 더 눈에 보일 거예요. 그 픽셀들을 뭉쳐놔가지고 네.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격자처럼 보이거든요. 네, 멀리서 봐도 픽셀들- 전 그렇게 보여요. 픽셀들을 뭉쳐놓고 그 사이에 격자로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빛이 격자 사이사이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건데, 밝은 빛을 이렇게 비춰보시면 네. 그 빛이 막 이렇게 약간 격자 무늬로 이렇게 회절 생기는 뭐 그런 것도 같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블루님은 이번에 이 삼성의 이 시도를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뭐 기술적으로 이제 힘든 그런 난관을 통과를 했으니까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공돌이 입장으로서 훌륭하게 평가를 하고요. 네. 사용자 입장으로서는 확실히 거슬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컬러 스케일 블루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화면 안에 표시된 내용의 컬러나 밝기에 따라서 이 카메라 부분이 조금 더 눈에 띄었다가 좀 안 보였다가 달라지긴 하는데, 이 기술의 목표가 화면을 감상할 때 몰입도를 높이는 거였다면 약간은 실패하지 않았나. 저는 다음 세대의 완성도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미리 커뮤니티에서 받았던 질문 몇 개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다들 갤럭시 Z 플립 3 질문만 하시더라고요. 폴드는 별로 관심이 없나 방, 별로 안 좋아하나 방. 그래도 들어왔던 질문이 이제 언더 디스플레이 그 전면 카메라의 화질에 대한 거였는데요. 사실은 카메라를 디스플레이 뒤에 숨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카메라의 화질이 떨어지게 됐거든요. 갤럭시 Z 폴드 2에서는 1000만 화소였던 이 내부 전면 카메라가 이번에는 400만 화소까지 스펙이 깎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제가 갤럭시 Z 폴드 2는 갖고 있지 않아서 갤럭시 S21의 전면 카메라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어떤 여성분의 셀카인데요. 밝은 곳에서 찍었을 때는 차이가 이 정도예요. 갤럭시 Z 폴드 3로 찍은 게 조금 더 뭉개지긴 하지만 어쩐지 뽀얗게 나와서 예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자, 조금 어두운 곳에 들어와서 조명을 좀 등지고 역광에서 찍은 건데요. 엄청 차이가 나죠. 오랜만에 약간 하두리 감성 셀카라서 좋다라는 느낌도 들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갤럭시 Z 폴드 3의 내부에 있는 카메라는 굉장히 구립니다. 2021년도에 나온 카메라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수준이에요. 이번에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전면 카메라와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한번 제가 여기 디테일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 목걸이 부분을 봤을 때 Z 폴드 3로 찍은 거는 여기 디테일이 머리카락이나 다 뭉개졌고, 아이폰으로 찍은 건 굉장히 선명하게 나왔죠. 물론 제 주름도 굉장히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뭐 요거는 그림이고 요건 사진이다 수준일 정도로 화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이 내부의 카메라란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갤럭시 Z 폴드 3에는 워낙 카메라가 많이 달려 있잖아요. 여기도 전면 카메라가 있고 이쪽에도 카메라가 3개나 달려 있고, 이 카메라 하나가 좀 구리다는 게 크리티컬한 일은 아닙니다. 셀피를 찍을 때는 그리고 오히려 바깥쪽 커버 스크린에 있는 고해상도 카메라를 더 많이 사용하시고요. 근데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다운그레이드 되었다는 거는 제조사의 입장이죠. 소비자 입장에선 달가운 일이 아니죠. 전작처럼 바깥에 있는 카메라도 잘 나오고 안쪽에 있는 카메라도 잘 나오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화상 통화의 시대에 안쪽에 펼쳤을 때 이렇게 크고 좋은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화상 미팅을 하더라도 펼쳐놓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근데 여기 달려있는 카메라의 화질이 떨어졌다? 확실히 섭섭한 일이긴 합니다. 사실 전작보다 만듦새도 전반적으로 좋아졌고 가격도 무려 40만 원이나 내렸고, 갤럭시 Z 폴드 3는 물론 괜찮은 스마트폰입니다. 폴더블 폰이 드디어 방수를 지원하게 된 것도 저는 정말 고무적인 변화라고도 생각하고요. S펜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갤럭시 노트처럼 내부에 S펜 수납이 되는 게 아니니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던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갤럭시 노트보다는 아이패드 미니에서 애플 펜슬을 지원하게 됐을 때처럼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는 이 커다란 화면을 더 생산성 높은
높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생긴 거죠. 분명히 신제품에는 칭찬할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는 가장 요란하게 홍보하긴 했지만 실제로 사용자들한테는 별로 득이 될 게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자, 보세요. 화면을 감상할 때는 이렇게 묘하게 구멍이 뚫린 듯 안 뚫린 듯 계속 거슬리는데 심지어 이것 때문에 카메라 화질도 떨어졌어요. 그럼 차라리 전처럼 카메라 구멍이 솔직하게 뚫려 있고 카메라 화질이 높은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기술의 과도기에서 소비자가 베타 테스터가 됐다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갤럭시 Z 폴드 3가 아니라 갤럭시 Z 플립 3를 구입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요? 정확한 판매량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제가 체감하기에는 벌써부터 플립 3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가로로 접히는 폰과 세로로 접히는 폰을 모두 만든다는 건 참 재밌는 얘기죠. 대체 왜 접히는 폰을 만드냐고 물었을 때 그에 대한 접근 방식이 완전 다른 제품을 한 제조사가 모두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갤럭시 폴드는 펼쳤을 때 소형 태블릿에 버금가는 큰 화면을 제공하는 게 아이덴티티고, 갤럭시 Z 플립은 반대로 접었을 때 파운데이션 팩트만큼 작아지는 게 아이덴티티죠. 저는 처음에는 이 폴드가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폼팩터가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아주 대단한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존 스마트폰보다 뭐 화면이 엄청나게 커진다든가 이런 것들요. 근데 재밌게도 갤럭시 Z 플립이 보여준 휴대성과 디자인이라는 가치가 이렇게 크게 각광을 받는 걸 보면 아무리 엄청난 기술이 나온다고 해도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포인트는 의외로 더 사소하고 단순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곧 갤럭시 Z 플립 3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안녕! 그리고 컬러 스케일 채널의 블루님 정말 감사합니다. 컬러 스케일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려요.